자, 인사 나누고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문제 풀이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정답은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바로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점수가 나와서 결과를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등만 말씀드리고 진행하죠. 자, 1등 19개인데요. 박신영입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잘했습니다. 자, 나머지 분들도 잘 나왔는데 오늘은 1등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바로 수업을 하도록 하죠. 자, 오늘은 2회 동형 모의사 문제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바로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1번 보시면 이 내용은 요약집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국토개법령상 광역 객관과 광역 도시계획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꼭 한 문제 나오는데 일단 답은 1번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 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원의 심의를 꼭 거쳐야 한다. 중앙에다 또 한번 쳐놓으세요. 그래서 중앙 협의가 먼저고 심의가 나중이다. 맞죠? 그럼 2번 왜 틀렸는가? 도의사가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때는 자기가 광역 객관을 지정하고 나서 그 시장 군수하고 공동으로 수립을 하는데요. 이럴 때는 수립해서 확장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받아야 한다 지워버리고 받아야 한다 그 말 지우시고 받지 않고 받지 않는다.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스스로 확정하죠.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뭔 일을 한다. 그때는 심의기구는 중앙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지방이 틀렸습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게 틀렸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래 도의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꼭 거치는 것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대에 있는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꼭 거친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4번 들어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직접 공고한다. 그리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틀렸죠? 직접 그 말 틀렸습니다. 그 자리에 시도사에게 송보합니다. 송보. 송보하고 송보받은 시도지사가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직접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는데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의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누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틀렸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그래서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들어가겠는데 2번은 도시
군 기본계획이죠. 우리 요약집 10페이지부터 11조까지 있습니다. 꼭 함께 나오는데 옳은가 이렇게 돼 있죠. 2번 문제 2번. 자, 2번 보면 옳은가 이렇게 돼 있는데 4번이 맞습니다. 시장 군수는 인접한 시군의 시장 군수와 협의를 거쳐 그 인접 시군의 관할구역의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포함한다. 이거 중요해요. 포함해서 마지막에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포함하여 수립할 때는 그쪽 장하고 미리 협의는 꼭 해야 된다. 이게 떠올랐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그러면 1번은 왜 틀렸는가?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틀렸죠? 자, 동그라미 1번에 마지막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한다 할 때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할 때 수립권자 6명뿐이죠. 6명 바로 약자로 특별시장할 때 특, 광역시장할 때 광, 특별자치시장 할 때 특, 특별자치도지사 특, 시장, 군수 이 자들만 수립을 자기의 관할에 대하여 하는 것이죠. 다른 자는 절대 수립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립권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런데 1번 지문에서 이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계획들이 있죠. 국가계획과 관련해 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때는 국장이 수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계획일 때냐? 바로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 이 두 가지 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단도로 수립을 할 수 있지만 도시군기본계획은 어떠한 경우도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립권자가 될 수 없다. 1번 질문을 통해서 그걸 꼭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는 인구 5만 명인 군. 이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 인구수가 몇 명이든 반드시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들었어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말 줘버리고 자,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걸 주시고 하야한다. 수립하야한다.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죠. 그래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시와 군이 있다면 인구수와 무관하게 도시군 기본계획을 꼭 수립해야 된다. 자, 어떠한 시군은 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그런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군은 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2번 부적절. 3번 수립된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수립하든 변경하든 절차는 같습니다. 그래서 수립할 때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공시원을 꼭 개최했던 것인데요. 변경할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생략할 수 있다 이게 틀렸어요. 생략할 수 있다 그 말 지워버리고 생략할 수 있다. 그 자리에 개최해야 된다.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반드시 개최해야 되죠.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할 때는 그렇다는 것.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는데요.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직접
그 계획을 권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직접 이 말이 틀렸죠? 자, 이자들 8도 내에 있는 시장과 군수란 자들이 자기의 관할에 대하여 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자들이 수립했다면 또 그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다면 그 건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죠. 그래 누구한테 받느냐? 도의사한테 받습니다. 도의사가 승인 신청을 받아가지고 바로 관계기관장들하고 협의하고 심의를 쳐서 승인을 해줬다. 그러면 승인을 해준 다음에 승인 신청했던 자한테 다시 송부를 해주죠. 수용받았던 시장과 군수가 공고를 하고 우리가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을 제공을 하죠. 30일사. 그래서 직접 그 말 집어버리고 그자했다. 이런 식으로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고 송부하던 시장 또는 군수가 그래야 되죠. 자, 그렇게 수정을 하면 됩니다. 시도사말 쓰지 말고 거기는 시장 군수에게 송부하고 시장 군수에게 송부하고 송부하던 시장 또는 군수가 이렇게 딱 수정하면 됩니다. 자, 이왕에 나왔으니까 이 네 명은 자기의 관할에 대하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변경을 하게 된 경우 이 네 명은 국토교통부장한테 가서 승인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승인 안 받는다고 그랬죠? 지난주도 했죠. 승인 안 받고 스스로 확정합니다. 스스로 확정할 때에 바로 절차는 걸치죠.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걸치고 그리고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 후 지네들이 공고하고 열람을 제공합니다. 이때 이 네 명은 국토교통부장에게 승인은 받지 않지만 이 협의 절차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국토교통부 장관과도 꼭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들어가 있는데 3번은 우리 요약집 14페이지 있는 사항입니다. 국토개법연구상 산업유통개발진흥국의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제한이다. 그 요건인데 틀린 그렇게 되어 있죠. 1번이 틀렸습니다. 1번은 5분의 4가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 5분의 4를 3분의 2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맞으니까 좀 주의할 것. 2번은 제한다 그 말의 포인트고요. 포함한다 그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들어가겠는데 도시군관리계획이다 틀린 그렇게 되어 있죠. 자, 5번이 틀렸는데 5번은 우리 요약집 18페이지 있는 사항인데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한다. 결정했다 포인트 잡고요.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한다. 결정할 때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결정권자들이 결정을 하기 앞서 두 가지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협의 걸치고 심의 걸쳐서 결정해서 고시하잖아요. 이때 협의, 심의, 만약 결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요. 중앙도시의 심의 거쳐서 결정고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협의하고 심의 절차를 법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생략 가능하냐? 바로 이 협의와 심의를 생략해달라고 요청을 한다. 요청을 누가 해야 되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해야 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어떤 사유로 요청을 할 수가 있느냐? 이 생략해달라고. 바로 그 건을 결정해 나갈 때에 협의 심의를 치면 좀 기밀이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국방상, 국가안전 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상으로서 바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꼭 들어가야 돼.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결정권자가 임의적으로 이 협의하고 심의를 생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요청이 들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5번 보시면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국방상, 국가안전 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지 않아도 협의하고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요청하지 않아도 그 말을 지워버려야 돼요. 요청하지 않아도 그 말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이 말을 지우시고 그 자리에다가 요청하여야만 이렇게 수정을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겠습니다. 5번 보겠는데 자, 국토개법령상 용도지,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다. 이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5번이 맞습니다. 5번은 최근에 2번 나왔고 또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것만 알아도 한 문제 걸릴 수가 있는데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는 용도적은 녹간 농자 절대 지정할 수 없는 장소는 주상공 이 네 가지 지역과 세 가지 지역을 정확하게 짝짓해서 암기하셔야 돼요. 우리 요약집 73페이지 체크한 바 있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거. 그래서 5번 맞고요. 그러면 1번은 왜 틀렸는가? 1번 이런 것들은 37쪽에 있습니다. 37쪽에 있는데 복합용도지구 복합용도지를 지정할 수 있는 장소는 그렇죠. 복합용도지구는 세 가지 용도지역 내에 있다만 그 면적 대비 3분의 1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는데 약자로 이걸 지정할 수 있는 장소 지정은 바로 1, 개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 계획관리죠. 그리고 1이 뭐냐 그러면 이 용도적 중 준이 들어간 용도적들이 있어요. 주거적에도 준이 나와 있죠. 준 주거적. 공업적도 준 공업적 있죠. 그하고 관련된 일반 그런 주거적. 그래 일반 주거적에다 지정할 수 있고요. 일반 공업적에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원래 일반 주거지면 일반 주거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만 건축하도록 규정받는데요. 일반 주거지역의 복합 용도지구를 이렇게 지정을 했다. 그러면 여기는 일반 주거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추가로 준주거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도로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주죠. 역시 이 일반 공업지역에 이렇게 정했다. 그러면 여기도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일부를 좀 허용해 주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준자가 들어간 그런 일반 주거지하고 일반 공업지역에다 지정하지 상업지역은 네 가지 명칭 중에 바로 준이 안 나오죠. 중심상업적, 일반상업적, 그 다음에 유통상업적, 근린상업적 이렇게 네 가지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헷갈리게 되면은 그렇게 좀 기준을 잡아서 암기를 해두세요. 일이 뭐냐 그러면 일반 공업적, 일반 주거지이다, 일반 상업적은 아니다. 이걸 꼭 헷갈리지 않도록 가닥을 쳐놓으세요. 이해되죠? 자, 일개 이렇게 세 가지에만 지정할 수 있다. 1번은 왜 틀렸을까요? 일반 상업적이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일반 상업적은 지정할 수 없고 일개인데 일이 뭐냐 이걸 암기할 때 좀 잘 기준을 잡아서 암기하면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2번 들어가겠습니다.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은 해당 시도사는 시도의 도시 군계획 조례로 조례에다 포인트 잡고요. 대도시장은 대도시 도시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데 따라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세분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역까지만 남겨놓고요. 나머지 보전 관리부터 밑에 자연환경 보호전정은 삭제. 우리 요약집 27페이지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추가로 3번 지정할 수 있다. 이걸 남겨놓으세요.
자, 그래. 이 용도적 중 무슨 용도적은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것 말고도 추가로 조례를 통해서 지역 실제 맞게 추가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적만 그렇다. 이렇게 네 가지. 알겠죠? 이해를 하시고요. 우리 요약지 몇 페이지 있다고 그랬어요? 27쪽 있다고 그랬죠? 이해 돼, 안 돼, 이거? 이해 안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100% 해요? 오, 대단하시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설명 안 하고. 그래도 혹시나 봐보세요. 여러분이 또 현장에서도 필요하고 시험 공부로서 중요해요.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의 하위 규범인 대통령령의 시행령이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법률과 대통령 시행령에 하면 용도제란 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국토, 크게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 보존적으로 구분 지정하고요. 도시적은 다시 네 가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적으로. 관리적은 다시 세 가지, 보존관리적, 생산관리적, 계획관리적. 아시죠? 이게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용도적의 명칭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하위 규범인 대통령령의 시행령, 시행령을 통해서 주거적은 다시 6가지가 있다라고 세 번에서 규정을 딱 해놓고 있죠. 이름 아시죠? 전형, 1종, 2종, 주거적이 있다. 일반은 세 가지 있죠. 1종, 2종, 3종, 일반 주거적이 있다 아시죠? 그 다음에 준주거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또 상업적 몇 가지가 있습니까?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상업적이 있다 아시죠? 공업적 세 가지 있죠. 전용, 일반, 준공업적 끝. 녹적 세 가지 있죠. 보전, 그 다음에 생산, 자연녹적. 이게 바로 여기 봐봐요. 국토계획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용도적 명칭이에요. 그런데 여기 잘 봐보세요. 그런데 이런 용도적 중에서도 시도지사란 자들이 대도시장이 자기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지방에다 의뢰해가지고요. 바로 조례로서 바로 이 용도적을 추가로 지네들 이름을 만들어 무슨 용도적이다라고 추가로 세분해서 신설 지정할 수 있는데 무슨 정만 그러냐? 이것만. 이거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하면 이렇게 주거적 6가지밖에 없죠. 근데 여기다 추가해서 무슨 개구리 주거적이다 이렇게 이름을 명명해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또 상업적도 무슨 상업적이다라고 이 네 가지 이름을 쓰지 않고 새롭게 이름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공업적도 이 세 가지 이름을 쓰지 않고 추가 이름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응? 녹적도 이 세 가지 이름을 쓰지 않고 무슨 녹적이다라고 이름을 만들어서 신설해서 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런데 밑에 있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해되시죠? 주, 상, 공, 농만 그렇게 할 수 있다 법적으로. 잘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과 4번은 뒤집어졌죠. 우리 요약집 37쪽에 있는데 3번과 4번은 뒤집어졌어요. 그것도 아주 잘 나오죠. 시험에. 집단 칠학주고 자연 칠학주고 지정을 할 때 어디다 맞춰할 수 있냐? 뒤집어졌죠. 그래서 자연한 말 대신에 집단으로 바꿔버리면 되겠고 집단한 말 대신에 자연으로 바꾸면 금방 수정하기 쉽죠. 그건 꼭 암기해야 돼요. 그 자체가 한 문제감이니까. 이 칠학주는 두 가지가 있다. 자연 칠학주하고 칠학주는 자연 칠학주하고 집단 칠학주가 있는데 자연 칠학주는 어디에 있는 마을인 부락인 칠학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안에 따라 정할 수 있냐? 네 가지. 이것만 해도 한 문제감이에요. 이거 이미 한 문제 나왔지만 과거에 한번 나온 바 있어요. 자, 그래 이건 녹지적 시골에 녹지가 있을까요? 도시 외곽지대.
그 불악이 있습니다. 불악에다 지정한 것이 실학주 아니겠습니까? 여기 어떤 불악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 지정할 수 있어요. 또 시골에 관리적에 불악이 있다 그러면 거기다 지정할 수 있죠. 농림적인데 불악이 있다. 자연환경 보증인데 저 산골에 불악이 있다. 그런 데다 지정할 수 있는 게 자연 칠학주가 된다. 녹과 농자. 근데 집단 칠학주는 어디다 지정할 수 있다고요? 개발 제한구역 안에만 불악이 있다 그러면 지정할 수 있다. 우리는 이걸 암기할 때 개집 헷갈리면 개집 이렇게 자연 칠학주는 녹과 농자 이렇게 해서 달달달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약집 그것은 3번과 4번은 37쪽에 있는 것이죠. 자, 넘어가셔서 보시면 6번 보겠습니다. 6번은 우리 요약집 29쪽에 있는 건데요. 국토개법명상 용도적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이 틀렸습니다. 잘 나오죠. 1번이 왜 틀렸냐? 농공단지 X, 준산업단지 X 그래야 되죠. 자, 전 국토가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다시 이걸 변형해서 이게 도시적이다, 관리적이다, 농림적이다, 자연 보존이다. 그래,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 보존적. 이런 용도적을 지정할 때는 원칙은 도시군관리계 입안을 통해서 결정해서 지정하죠. 입안하고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이런 용도적을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러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비용 들여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용도적을 지정할 때, 변경할 때는 반드시 도시군관리계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예외가 있죠. 특례, 특별한 예외. 그래서 도시군관리계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일정한 용도적이 자동적으로 탄생되도록 하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다른 법에 의하여 이런 용도적을 지정할 수 있는 행정권한권자인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대도시장이 다른 법률에 의해서 행정력 동원해서 비용 들여가지고 따당따당 해서 그 장소를 뭐 지구다, 구역이다, 뭐 단지다라고 지정했는데요. 그게 보니까 개발 목적을 가지고 했다 그러면 그 장소는 자동적으로 4가지 중 개발 용도적인 도시역으로 결정 고시행으로 간주를 해버리자라는 특례가 있죠. 그래, 다른 법률에 따라 어떤 장소로 따당 지정고시하면 그 장소는 국토개법령상 도시역으로 자동적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간주가 되냐. 약자로 우리는 암기하자 그랬죠. 항도공, 어도공, 국일도산, 택지, 전원, 도시적으로 결정시된 건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암기하지 못하면 해결 못해요. 자, 그래 항망법에 따른 항망으로서 도시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어천 어항법에 따른 어항으로서 도시역에 연접해 있는 공유수면, 그 다음에 이 산업 입지 및 개발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되었는데 산업단지라는 게 그 법에 의하면 총 4가지가 있어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산업단지는 아니면 산업단지에 준해서 개발을 하고 하는 준산업단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로 지정고시하면 도시로 결정고시를 간주하지 않지만 3가지는 그렇다. 이게 중요해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여기 봐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비도시역인데 관리적인 땅이 있어. 이렇게 관리적인데 오늘 여기다 국가산업단지다라고 딱 지정고시하면 이 땅은 자동적으로 도시로 뒤집어버리죠. 바뀌어버리잖아요. 자동적으로 했죠. 또 이렇게 여기다가 일반 산업단지다라고 딱 정고시하면 자동적으로 이 땅은 관리계에서 도시로 뒤바뀝니다. 이렇게 뒤집어져 버리죠. 또 도시첨단 산업단지다라고 정고시하면 역시 그 땅도 관리계에서 도시로 뒤바뀌어 버리죠. 자동적으로. 그런데 이
농공단지다. 이렇게 농공단지다라고 중고시하면 이 땅은 도시로 뒤집어집니까? 그대로입니까? 그대로예요. 관리적인 땅 그대로고 농림적인 땅 그대로예요. 알겠죠? 준삼단지 마찬가지. 아주 중요해요.